당신 누구요? 내 아들 묘 앞에서 뭐 하는 거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휘몰아치는 산중턱 공동묘지. 한진그룹을 30년간 철권으로 다스려온 여제 한서연 회장의 목소리가 석양빛 아래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너덜너덜한 검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성의 품에 안긴 3명의 아기들이었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한민준의 묘비 앞에서 말입니다. 여성의 떨리는 입술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새쌍둥이가 민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 속에서 새 아기가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절박한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는 젊은 여성.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은 한서연. 하지만 여성이 아이들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한결, 한별, 한솔. 서연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아들 민준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었죠. 과연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새쌍둥이는 정말 서연의 손주일까요? 아니면 재벌의 재산을 노린 또 다른 사기극일까요? 그리고 1년 전 민준의 죽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30년간 재벌 제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자.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차갑고 완벽한 여왕에게 찾아온 3명의 작은 손님들. 이들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1 아쉽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참고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늦가을 황혼이 산중턱 공동묘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묘역에는 낙엽만이 바람에 쓸려 소리를 냈습니다. 쌀쌀한 공기가 피부를 찌르듯 차가웠지만 검은 리무진 한 대가 굽이진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묘역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진그룹 회장 한서연이었습니다. 59의 나이지만 곧게 펴진 어깨와 단정한 자세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다만 백발이 늘어난 머리와 깊게 패인 눈과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하얀 국화 다발을 꼭 쥔 채 묘비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를 비서 박 실장과 기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박 실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회장님께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1년 전 오늘 외아들 한민준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한 묘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대리석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민준 1995년에서 2024년까지. 서연은 무릎을 꿇고 국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묘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재벌 제국을 지켜온 여왕은 눈물을 흘리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민준아. 겨우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돌만이 그녀와 아들 사이에 남아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 울려대는 전화벨.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 한민준 씨 보호자이십니까?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들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졸음운전 추정이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재벌가의 장례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상주로서 절을 받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회사 업무를 처리하듯 기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여자 회장답게 냉정하네. 아들이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다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매일 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며 이를 악물고 있다는 것을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다는 것을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다.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남편 정우가 과로로 쓰러졌을 때도 그녀는 울지 못했습니다. 29의 젊은 미망인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야만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이 사회의 늑대들이 달려들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강하게, 차갑게, 완벽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민주는 자라면서 점점 어머니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성인식. 서연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더 급했으니까요. 민주는 말없이 혼자 컸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회장실에서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후계자 하기 싫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함은 패배야. 내가 30년간 지켜온 이 자리를 내가 물려받아야 해. 민준의 눈에서 무언가 꺼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부품으로만 보시는군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사흘 후 민주는 빗속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또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녀 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너무 차가워서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얼어 죽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묘역을 서서히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일어서며 무릎에 흙을 털어냈습니다. 국화 꽃잎 하나가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아들이 손을 얹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서연이 뒤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 3명. 세 아기가 동시에 우는 소리였습니다. 애절하고 서글픈 울음이었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묘역 한쪽 구석,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의 품에는 3명의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유모차도 없이 맨손으로 새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여성은 아이들을 달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이 추운 날씨에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묘역에 있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성이 서 있는 곳이 눈에 익었습니다. 민준의 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가요? 서연이 박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볼까요? 아니, 잠깐만. 서연은 여성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는 심상치 않다. 가로등 불빛이 여성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울어서 부은 눈, 너덜거리는 검은 코트. 가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세 아기 중 한 명이 유난히 크게 울었습니다. 여성이 그 아기를 흔들어 달래려 했지만 다른 2 아기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낙엽을 날렸습니다. 여성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순간 여성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서연을 알아본 것처럼.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민준의 묘 근처에 있을까요? 그리고 왜 서연을 보고 저런 표정을 지을까요? 박 실장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10여 미터 떨어진 두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묘역의 바람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여성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서연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걸음이었습니다. 서연의 온몸에 경계심이 퍼졌습니다. 30년간 재벌을 지켜온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 여자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고. 여성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꼿꼿이 서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박 실장이 서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5미터 정도의 거리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여성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새 아기도 보였습니다. 생후 1년 남짓 되어 보이는 아기들이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아이들이 큰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서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갈랐습니다. 회장님, 이시죠?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역시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누구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두 여자와 새 아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묘역의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두 여자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앞에 젊은 여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이 여자에게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은채라고 합니다. 은채. 서연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민준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왜 찾은 거요? 서연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품에 안긴 새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아기 중 한 명이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채가 아기를 살짝 흔들어 달래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말이 끊어졌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봐왔습니다. 진짜도 있었고 가짜도 있었습니다. 은채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 연인이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인? 민준에게 연인이 있었다고. 왜 몰랐을까요?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1년 전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에게 사생활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증거가 있소?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유지되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기 둘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가 핸드폰을 받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과 은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더 많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공원에서, 식당에서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서연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임신한 은채의 사진이었습니다. 배가 불룩한 은채 옆에서 민준이 무릎을 꿇고 배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민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들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아기들이라는 복수형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채가 안고 있는 새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이 아이들이.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자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민준 씨, 회장님의 손주입니다. 새 아기, 민준의 자식, 서연의 손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인지 모르게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은채에게 돌려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진은 조작할 수 있어. 민준이 죽고 나서 접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당신도 그중 하나겠지.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정말. 그럼 왜 진작 나타나지 않았소? 왜 민준이 살아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소?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회장님이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실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준이 죽고 나서 나타난 거요? 아닙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들이 놀라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황급히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민준 씨를 사랑했어요. 아이들도 사랑해요.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진심인 것 같기도 했고 연기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었습니다. 은채의 낡은 코트가 펄럭였습니다. 아기들은 얇은 담요만 덮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아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 자체가 위험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새 아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얼굴이 잘 보였습니다. 한 아기는 호기심 가득한 큰 눈으로 서연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린 민준의 눈빛과 닮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아기는 수줍게 은채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기는 유난히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한결이 한별이 한 소리요.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결, 한별, 한솔. 그 이름들은 그 이름을 누가 지었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채가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직접 지었어요. 회장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분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요. 서연의 어머니 이름은 한결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별호. 그리고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정우의 본명은 한정솔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준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본명은 거의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 정우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서연의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박 실장이 황급히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손을 저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이 아이들이 정말 민준의 자식이라면? 은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회장님께 꼭 소개하고 싶다고. 회장님 가족들의 이름을 물려받으면 회장님도 언젠가는 저희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었대요.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어머니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서연의 독백 같은 질문에 은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대요. 민준 씨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과 화해할 기회를. 그리고 그때 저희를 소개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소.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마든지 하세요. 전 진실을 숨길 게 없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겠소. 서연의 말에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러실 건가요? 증명할 기회를 주는 거요. 만약 거짓이라면. 서연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연은 박 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호텔을 예약해. 그리고 아기 물품도 필요한 것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마지막으로 새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이가 여전히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뭔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를 믿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결이를 향해 뻗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아기에게 닿기 직전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가시죠.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박 실장이 은채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먼저 리무진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민준의 묘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묘비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아, 내가 정말 아버지가 된 거니? 바람만이 대답처럼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니 박 실장이 은채와 새 아기를 다른 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하지만 그 누구보다 외로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년간 혼자 싸워온 여자. 그런데 오늘 3명의 작은 손님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대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려갔습니다. 묘역을 벗어나 도심으로 향하는 길.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결이의 큰 눈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의 눈빛과 똑같았던 그 눈이 만약 정말 내 손주라면. 서연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리무진은 밤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그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늘 만난 은채와 새 아기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펼쳐본 사진첩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젊은 시절의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29살의 서연. 검은 상복을 입고 어린 민준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정우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95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 정우와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경영을, 서연이 재무를 맡았습니다.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4살 된 아들 민준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정우가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9의 젊은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서연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4살 민준이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물을 때도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정우가 지분 60%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지분이 서연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회사를 이어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 이사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이사님. 한 이사가 서연을 이사로 불렀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이라고 불러주시죠. 저는 이제 한진무역의 회장입니다. 이사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이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농담하시는 겁니까? 29살 여자가 무슨 회사 경영을 하겠다고. 제가 지난 5년간 재무를 맡아왔습니다. 회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재무 담당하는 것과 경영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요.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이 험한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소? 거래처들이 우습게 볼 텐데. 서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켜봐 주시죠.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패기는 조소만.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전문 경영인을 모셔오는 거요. 한 이사님은 대주주로서 지분만 가지고 계시고. 안 됩니다. 서연의 단호한 거절에 이사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고집을 부리시오? 회사를 위해서라도. 제 남편이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입니다. 저도 함께 만들어 온 회사고요.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제가 이끌어갈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분을 정리하시죠. 이사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고함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차갑게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습니다. 결국 이사 절반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지분을 빚을 내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했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기, 은행 출신 전문가,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몇 안 되는 사람들로.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회장한테는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연은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은행 지점장을 만나 설득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는 혼자 자랐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겨졌고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서연은 단 한 번도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빠졌습니다. 생일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바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학교 일은 혼자 해결했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어머니이기 이전에 회장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진무역은 한진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역에서 건설로, 건설에서 유통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서연은 냉혹한 경영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얼음 여왕,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멀어졌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오직 회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아들.
민준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서연이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민준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소하는 직원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읽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전교 1등으로 졸업한다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잘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다시 서류를 보셨다. 나는 엄마한테 뭘까? 자랑스러운 아들일까 아니면 그냥 후계자 후보일까? 서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대학 졸업 후 당연히 회사에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후계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각 부서를 돌며 일을 배우게 했습니다. 해외 연수도 보냈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민준이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회장실에 서였습니다. 어머니, 전 후계자 하기 싫어요. 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회사 일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 그게 뭔데? 사진이요. 전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진? 그런 취미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취미가 아니에요. 제 꿈이에요. 꿈으로는 밥을 못 먹어. 현실을 봐라. 어머니에게는 현실밖에 없으시죠. 사람의 감정이나 꿈 같은 건 현실이 아니니까.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 넌 한진그룹의 후계자야.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해. 전 어머니가 정해놓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범함은 패배야. 내가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가 뭔지 아니? 알아요. 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잃으셨잖아요. 뭐라고? 어머니는 저를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부품으로만 보세요. 제 감정은 제 꿈은 중요하지 않죠. 그냥 한진그룹 회장 한서연의 아들 후계자. 그것만 중요한 거잖아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나가봐.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제 말을 안 들으시는군요. 언제나 그랬듯이. 민준이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흘 후 민준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빗속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충돌.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결론지었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민준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서연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도심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유전자 검사 일정을 잡아주게.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민준의 자식이라면 자신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에게는 실패했지만 손주들에게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실패하면 어쩌나.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쩌나. 민준아.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닷새 후 서연은 다시 은채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한진그룹 본사가 아닌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전 10시 은채가 새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타났습니다. 닷새 전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박 실장이 준비해준 호텔에서 지내며 제대로 된 식사와 휴식을 취한 덕분이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은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여전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새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은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와 어떻게 만났소?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봄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요양병원에 민준 씨가 봉사활동을 오셨어요. 서연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봉사활동? 민준이 그런 걸 했다고?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오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어드리고 다른 봉사자들과는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은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준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민준 씨가 받쳐주셨어요. 그게 저희의 첫 대화였어요. 서연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들의 일상을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점심시간에는 병원 옥상에서 함께 김밥을 먹었고 퇴근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민준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민준이가. 서연의 질문에 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들었어요. 민준 씨는 회장님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제 같은 평범한 여자를 데려가면 회장님이 화내실 거라고. 그래서 숨긴 거요? 아니에요. 기회를 기다린 거예요. 민준 씨는 회장님과 화해하고 나서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채가 유모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때는 회장님도 받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이 그렇게 자신을 배려하고 있었다니. 그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임신 사실을 언제 알았소? 1년 반 전쯤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쌍둥이가 아니라 새쌍둥이래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은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한테 말했을 때 그분은 울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아이들 이름을 지으셨죠. 한결, 한별, 한솔. 왜 그 이름들을? 회장님 가족들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거래요. 민준 씨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라고 했어요. 특히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하셨는지. 서연의 아버지 한별호는 민준이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민준에게는 큰 영향을 주었나 봅니다. 서연이 일에 바빴을 때 할아버지가 민준을 돌봐주셨으니까요. 민준이는 행복했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을 때, 아이들 얘기를 할 때, 미래를 꿈꿀 때. 민준 씨는 빛이 났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본 민준은 항상 우울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채가 본 민준은 행복했다니. 서연은 아들의 행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요? 사고 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민준 씨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우울해 보이고 피곤해 보였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회장님과 큰 싸움을 했다고.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후계자 문제로 다툰 그날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어요. 은채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해서.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안아주고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는데 조산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입원했고 병원비는 민준 씨가 제 명의로 만들어준 통장으로 해결했어요. 민준이가 통장을 만들어줬소? 네. 만약을 위해서래요. 비상금이라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언제 태어났소? 작년 6월이요. 조산이었어요. 세 아기 모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고 병원비가 엄청났어요. 민준 씨가 남긴 돈으로 겨우 해결했죠. 그 후로는 혼자 키웠어요. 일을 하려 했지만 새쌍둥이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돈은 바닥났고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그래서 은채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민준 씨의 기일에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은채가 얼마나 절박했을지, 얼마나 용기를 내서 자신을 찾아왔을지. 부모님은 어떻게 되었소? 서연의 질문에 은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산업재해로.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느 회사였소? 한진건설이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실장이 조사한 내용이 맞았습니다. 이철수. 당신 아버지 이름이 이철수요? 네. 회장님도 아시나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한진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서연은 사고를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보상금이 많이 나가니까요. 결국 일반 사고로 처리되었고 유가족은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유가족이 은채였습니다. 회장님? 은채가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요? 은채가 복수를 위해 민준에게 접근한 것일까요? 그때 유모차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결이었습니다. 아기가 눈을 뜨더니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한결이의 큰 눈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이 너무나 민준을 닮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유모차 쪽으로 뻗어졌습니다. 한결이를 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아기에게 닿기 직전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은채의 아버지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연은 손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소. 내일 병원으로 오시오. 네, 회장님. 서연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당신, 왜 나를 찾아온 거요? 진짜 이유가 뭐요? 은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흔적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의심해야 할까요? 이 여자는 진심일까요? 아니면 복수를 꿈꾸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결이의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눈은 분명 민준의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59의 나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또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은채와 새쌍둥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박 실장이 가져온 조사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은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은채 26세. 충청남도 부여 출신. 아버지 이철수 2015년 작고, 어머니 김순희 2018년 작고.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2023년 3월까지 강남 요양병원 근무. 2023년 4월 임신 확인 후 퇴사. 서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철수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이철수 1970년생. 한진건설 현장 노동자. 2015년 10월 3일 서울 강남구 한진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로 처리. 유가족 보상금 5천만 원. 서연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기억났습니다.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한진건설이 강남에 대형 오피스텔을 짓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안전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추락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망입니까? 네,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원인은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보입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재로 처리하지 말고 개인 과실로 처리하시오. 보상금은 최소한으로. 하지만 회장님, 우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는 증거를 만드시오. CCTV 영상도 편집하고. 알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갈 때까지 서연은 그 사고를 다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철수의 죽음은 개인 과실로 처리되었습니다. 유가족에게는 턱없이 적은 보상금만 지급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후로 그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건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피해자의 딸이 자신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고 새쌍둥이를 낳았다는 형태로.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삶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결정 하나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은채가 복수를 위해 민준에게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은채가 만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은채는 민준이 한진그룹 후계자인지 알았을까요? 서연은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요양병원 관계자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오셨어요. 항상 캐주얼한 복장이었고 본인 소개도 그냥 민준이라고만 하셨어요. 겸손하고 친절한 분이었죠. 은채는 그분이 재벌가 아들인지 몰랐을 거예요. 민준 씨가 굳이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또 다른 직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 건 6개월쯤 후였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은채가 먼저 다가간 게 아니라 민준 씨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먼저 접근했다면 은채의 계획적 접근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았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채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게. 지난 2년간.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로 나가는 정도입니다. 큰 금액 입출금은 없었고 민준 도련님이 만들어주신 계좌에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은채가 돈을 목적으로 했다면 진작에 서연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채는 1년 동안 혼자 버텼습니다. 돈이 바닥날 때까지. 그럼 복수일까? 서연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라면 왜 새쌍둥이를 데리고 왔을까요? 차라리 혼자 와서 서연을 협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영자로서의 이성은 의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 본능은 믿고 싶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서연의 눈에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책장에 놓여있던 사진이었습니다. 3살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은채를 사랑했다면 엄마도 믿어야 하는 걸까? 서연은 사진 속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별이었습니다. 서연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엄마, 은채를 믿어주세요. 그녀는 제가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민준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새벽에 누구일까요? 화면을 보니 은채였습니다. 서연은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은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한 소리가. 열이 너무 높아요. 38도가 넘는데 계속 울고. 서연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어디 있소? 호텔이요. 구급약을 먹였는데도 열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은채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119에 전화했소? 아직. 회장님께 민저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응급 상황에서 자신에게 먼저 연락했을까요? 하지만 그런 것을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119에 전화하시오. 지금 당장. 나도 지금 가겠소. 서연은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박 실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리무진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은채가 정말 사기꾼이라면 이런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기가 아프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텐데. 호텔에 도착하니 구급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응급 구조대원들이 한 소리를 들것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다른 두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소?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 소리가. 내가 같이 가겠소. 서연의 말에 은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러실 건가요? 어서 타시오. 서연은 은채를 재촉했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소리는 작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의심이든 경계든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기가 아프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요. 한소리는 강한 아이요. 은채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서연은 한소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서연은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한소리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선택을 한 것을, 의심보다 믿음을, 경계보다 사랑을 선택한 것을.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새 아기를 그리고 은채를 지키겠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민준이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서연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 복도는 밝은 형광등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응급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한결이와 한별이를 안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기는 다행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의사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다리가 저절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회장님, 은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거요. 하지만 은채 씨, 서연이 은채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당신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소.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사고를 은폐했소. 당신 가족이 받아야 할 보상도 제대로 주지 않았소. 그건 내 죄요.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 해도 이해하겠소. 복수하고 싶다 해도 막지 않을 거요. 회장님.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아이들은 상처받지 않게 해 주시오.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전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알고 싶소. 진실을. 은채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처음엔 미워했어요. 한진그룹을, 아버지를 빼앗아간 회사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를 만나면서 알았어요. 증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민준 씨가 말했어요. 자기 어머니도 피해자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회장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겉으로는 차가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회장님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전도 회장님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은채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그냥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민준 씨가 그렇게 사랑했던 분을.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소.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두 여자는 복도에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지난 아픔과 상처가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한 소리 보호자분? 서연과 은채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급성 편도염이에요. 항생제 처방하고 입원 이틀 정도면 괜찮아질 겁니다. 은채가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금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잠시 후 병실로 옮길 겁니다. 의사가 떠나고 두 사람은 다시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회장님,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니요. 나도 남겠소. 하지만 한 소리를 보고 가야겠소. 서연의 단호한 말에 은채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한 소리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1인실이었습니다. 한 소리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병상 옆에 섰습니다. 한 소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씩씩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소리의 작은 손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한 소리의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서연의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반사적인 움직임이었지만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손주의 손이구나.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은채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 7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한 소리가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한 소리의 눈이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아기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꽉 찼습니다. 이 느낌이 뭘까요? 따뜻함? 행복? 아니면 사랑? 한솔아. 서연이 처음으로 아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소리가 옹알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가 한결이와 한별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두 아기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회장님, 다른 아이들도 인사드려요. 은채가 한결이를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아기를 안아본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은채가 서연의 팔을 올바른 위치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결이를 조심스럽게 안겨주었습니다. 서연의 품에 한결이가 안겼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한결이가 큰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미. 한결이가 옹알거렸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내 할머니. 한결이가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민준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은채가 한별이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한별이는 수줍어하며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은 한 손으로는 한결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한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 아기가 서연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서연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30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날의 눈처럼 녹았습니다. 차가운 여왕이 따뜻한 할머니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채 씨. 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이미 결정했어. 이 아이들은 내 손주요. 당신은 내 며느리고. 은채가 놀라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러실 건가요? 내 마음이 말해주고 있어. 이 아이들이 민준의 자식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진심이라고. 회장님, 이제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소? 은채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박 실장이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알았네. 서연은 한결이를 은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검사는 받겠소. 공식적인 절차니까.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요. 서연은 병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새 아기를 돌아보았습니다. 한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나 확실함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이성을 넘어선다는 것을. 차에 타며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밤새 못 주무셨는데. 괜찮네. 오히려 개운하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로서의 인생이. 그날 오후 서연의 저택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서윤, 서연의 친언니였습니다. 62의 나이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모습이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서윤은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뉴욕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는 1년에 한두 번 통화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연이 급히 연락하자 서윤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언니. 서연이 현관에서 서윤을 맞았습니다. 서윤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오랜만이야. 서윤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언니 품에서 잠시 힘을 뺐습니다. 30년간 긴장하며 살아온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들어와요, 언니.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크고 텅 비어 보이네.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죠. 이제 혼자가 아닐 텐데. 서윤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가족이 생길 것 같아요. 두 자매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로 간단히만 들었는데 자세히 얘기해봐. 서연은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묘역에서의 만남, 은채와 새쌍둥이, 아버지 이철수의 일, 그리고 어젯밤 병원에서의 일까지. 서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서윤이 말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여는구나. 언니. 서연아, 너 알아? 30년 동안 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서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우가 죽고 나서 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차갑고 강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언니는 알았어.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란 걸. 하지만 너무 외로워 보였어. 서연의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엄마가 멀리 있는 것 같다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얼음벽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민준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 기회가 온 거야. 손주들을 통해서. 서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번엔 사랑하는 법을 배워. 강한 회장이 아니라 따뜻한 할머니가 되는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언니?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 내 안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어. 그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을 뿐이야. 서윤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 은채라는 며느리와 손주들, 언니가 만나봐도 될까? 물론이죠.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럼 가보자. 두 자매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이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언제 나와? 사흘 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양성일 거예요. 확신해요. 근거는? 마음이요. 제 마음이 말해주고 있어요. 서윤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의 표정이 전에 없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들어. 마음이라는 단어를. 저도 30년 만에 처음 느껴봐요. 마음이라는 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솔이는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은채가 아기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은채가 서연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윤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내 언니 한서윤이요. 안녕하세요. 이은채입니다. 서윤은 은채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새쌍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이 예쁜 아기들 좀 봐. 서윤은 자연스럽게 한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한결이가 웃었습니다. 민준이를 쏙 빼닮았네. 특히 이 눈이. 서윤이 한결이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언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윤은 한별이와 한솔이도 차례로 안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은채 씨,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민준 씨는 제 인생의 빛이었어요. 서윤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언니는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은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아, 잘했어. 이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항상 말했잖아요. 사랑해도 괜찮다고. 기억하니? 예전에 언니가 한 말. 서윤이 옛날을 떠올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가 죽고 나서 내가 울지 않았을 때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서연도 기억났습니다. 그날 서윤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울어도 괜찮아. 약해져도 괜찮아. 그게 사람이야.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내가 말했지. 언니, 전 울 수 없어요. 울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 동생이 스스로를 가두는 걸 보는 게. 미안해요, 언니. 걱정 끼쳐서. 미안하긴. 이제 내가 웃는 것만 봐도 언니는 행복해. 두 자매가 껴안았습니다.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윤은 은채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서윤이 물었습니다. 은채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서연이를 어떻게 생각해요? 은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차갑고 강해 보이셨거든요. 지금은 외로운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연이는 사랑받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잊어버렸어요. 30년 동안 혼자 싸우느라. 민준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라고. 시대의 피해자, 환경의 피해자라고. 민준이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전도 어머님을 미워할 수 없어요. 제 아버지 일도 어머님의 잘못이지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서윤은 은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채 씨, 고마워요. 내 동생을 용서해줘서. 전 용서가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가르쳐 준 거죠.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되어 서연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에서 두 자매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물론이지. 넌 이미 훌륭한 할머니야. 아직 서툴러요. 아기를 안는 것도 달래는 것도 빼어가면 돼. 중요한 건 마음이야.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엄마가 드디어 행복해지는 걸. 민준이가 용서해 줄까요? 이미 용서했을 거야. 아니, 애초에 미워한 적이 없을 거야. 그저 엄마의 사랑을 원했을 뿐이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랑하면 돼. 손주들을, 은채를, 그리고 내 자신을. 30년 동안 못한 사랑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서윤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괜찮아.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서윤의 속삭임이 서연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언니, 사랑이 뭐예요? 글쎄, 언니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새쌍둥이를 볼 때 느끼는 그 따뜻함. 그게 사랑 아닐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소리의 손을 잡았을 때, 한결이를 안았을 때, 한별이가 웃었을 때 느꼈던 그 느낌.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언니, 저도 이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계가 아니라. 이미 사람이야, 서연아. 그저 오랫동안 숨어 있었을 뿐이지. 두 자매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처럼. 사흘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박 실장으로부터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확인 안 하시겠습니까? 필요 없네.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은채와 새쌍둥이를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한소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은채가 유모차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댁이 정말 크네요. 은채가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크고 텅 비어서 외로웠죠. 하지만 이제 가족이 생겼으니 채워질 거예요. 서연은 유모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새쌍둥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한결이가 서연을 보고 웃었습니다. 하미. 한결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한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며칠 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한결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한결이가 서연의 목걸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아기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은채 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요?
아이들 방을 준비했어요. 함께 보러 갈래요? 서연은 은채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밝은 노란색 벽지에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3개의 아기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난감과 아기용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 모든 걸 사흘 만에? 은채가 놀라 물었습니다. 서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백화점을 쓸어 왔죠.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다 샀어요. 정말로 방 안은 아기용품으로 넘쳐났습니다.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책.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많이 사셨어요.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부족한 건 더 사면 되고. 서연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은채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긴요. 내가 더 고마워요. 손주들을 만나게 해줘서.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날부터 은채와 새쌍둥이는 서연의 저택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서연은 아침마다 아기들 방에 들렀습니다. 새쌍둥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 서류를 검토했는데 이제는 아기들 웃음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침이에요, 얘들아. 서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결이가 제일 먼저 눈을 떴습니다. 하미. 그래, 할머니 왔어. 서연은 한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한별이와 한솔이도 깨어났습니다. 새 아기가 서연을 보고 웃었습니다. 은채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요. 서연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아기들을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옷을 입혔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백화점에 갔습니다. 박 실장과 함께 유아용품 코너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아기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엇을 찾으시나요? 백화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기 옷이요. 생후 16개월쯤 되는. 몇 벌 필요하세요? 많이요. 새쌍둥이거든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쌍둥이요? 와, 축하드립니다. 손주들이에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눈에 띄는 옷들을 다 골랐습니다. 한결이는 파란색, 한별이는 분홍색, 한솔이는 초록색. 각자의 색깔로 옷을 맞췄습니다. 이것도 예쁘네, 저것도. 서연은 마치 보물찾기 하듯 즐거워했습니다. 카트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 너무 많이 사시는 것 아닙니까?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긴요. 아기는 금방 자라잖아요. 더 사야죠. 서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30년간 일만 하던 여자가 처음으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성이 서연을 알아봤습니다. 저분, 한진그룹 회장님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같은데. 아기용품을 사시네. 손주 생기셨나 봐.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손주가 생겼습니다. 3명이나요. 저택으로 돌아와 옷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은채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이 모든 걸 다 사셨어요? 예쁘죠? 한결이는 파란색이 잘 어울리고 한별이는 분홍색, 한솔이는 초록색. 서연은 신나서 옷들을 보여줬습니다. 은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혀볼까요? 두 사람은 함께 아기들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한결이가 파란 곰돌이 옷을 입자 정말 귀여웠습니다. 사진 찍어야겠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툴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은채가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연은 새쌍둥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10장. 계속 찍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멈출 수가 없네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예전에는 회의 자료만 찍으셨는데 이제는 손주들이 더 중요해요. 저녁이 되어 서연은 아기들과 놀아줬습니다.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솔이가 공을 굴렸습니다. 서연이 받아서 다시 굴려줬습니다. 한솔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렇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봐요. 은채가 박 실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30년을 모셨지만 저런 회장님은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밤이 되어 아기들을 재울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한 명씩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책 읽어줄게. 서연은 서툰 목소리로 동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한 옛날에 공주님이 살았어요. 한결이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한별이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졸고 있었습니다. 한솔이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서연은 새아기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이마에 가볍게. 잘 자 얘들아. 할머니가 사랑해. 은채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이 방을 나왔습니다. 은채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변하셨어요. 그렇죠? 나도 놀라워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민준 씨가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이제야 배웠어. 사랑하는 법을.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한결이가 처음으로 함이라고 똑똑하게 불렀다. 한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웃었다. 한솔이는 내 품에서 잠들었다. 이 모든 순간이 기적 같다. 나는 이제 회장이 아니라 할머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행복하다. 서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쌍둥이가 민준의 친자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은채와 아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59의 나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은채가 새쌍둥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기들은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결이는 네이비 정장풍 옷, 한별이는 흰색 원피스, 한솔이는 베이지 셔츠. 예뻐 보이네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한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긴장되시죠? 조금요. 하지만 떳떳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오전 10시 한진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백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단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은채가 새쌍둥이를 안고 따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진그룹 회장 한서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연은 옆에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이은채 씨입니다. 그리고 이 세 아기는 한결, 한별, 한솔입니다.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위스 국제유전자 감정원의 공식 검사 결과 이 아이들은 제 아들 민준의 친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저의 손주들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은채 씨는 민준의 연인이었고 작년에 새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민준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은채 씨와 새쌍둥이를 한진가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이 아이들은 한진그룹의 합법적인 상속자이며 미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왜 이제야 공개하신 겁니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은채 씨는 민준이 살아있을 때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제 관계가 좋지 않았기에 거절당할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새쌍둥이를 키우기 어려워지자 용기를 내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스위스 국제기관의 공식 검사이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99.99% 일치입니다. 은채 씨의 아버지가 한진건설 산재 피해자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은채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전 한진건설 현장에서 이철수 씨가 추락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은채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 제가 책임을 인정합니다. 당시 안전관리가 소홀했고 사고 처리 과정도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채 씨 가족에게 사과드립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채 씨는 그 일로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해 주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사랑했듯이 은채 씨도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회사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을 외롭게 만들었고 직원들에게 냉정했으며 때로는 비윤리적인 결정도 내렸습니다. 서연의 고백에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손주들을 통해 저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한 소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민준이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그것이 민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한 소리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호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간적인 경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서연의 기자회견이 주요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 할머니의 사랑 같은 제목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진그룹 본사 별관 전무실에서 한 남자가 TV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도겸 서연의 조카였습니다. 말도 안 돼. 도겸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TV 화면에는 서연과 새쌍둥이의 행복한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38살이었습니다. 민준이 죽은 후 자신이 당연히 후계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이사들을 포섭하고 주주들과 관계를 쌓고 언론에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새쌍둥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겨우 1년 된 아기들이 내 자리를 빼앗다니. 도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무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유전자 검사까지 나왔는데 검사 결과가 진짜인지 확인해봐. 그리고 그 여자 이은채. 과거를 다시 파헤쳐. 알겠습니다. 도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서연의 저택에서는 조용한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언니도 참석했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드디어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었네. 감사해요 언니. 서윤은 새쌍둥이를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를 완전히 바꿔놨어. 예전에 냉정한 서연은 어디 갔니? 녹았어요. 이 아이들의 웃음에 두 자매가 웃었습니다. 은채도 함께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후 서연은 혼자 민준의 묘를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묘비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해냈어. 내 아이들을 지켰어.
서연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은채와 아이들을 남겨줘서, 엄마에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줘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민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로서의 삶이.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자회견 이틀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박 실장이 급한 표정으로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 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온라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한진그룹 새쌍둥이 스캔들의 진실은? 산재 피해자 딸의 계획된 복수극.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채, 10년 전 한진건설 산재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 유가족. 우연을 가장해 한민준에게 접근 임신. 새쌍둥이를 미끼로 한진가에 침투. 목적은 복수와 재산. 유전자 검사마저 조작 의혹. 서연은 기사를 다 읽고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쓴 거지? 익명의 제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연 전무 측으로 추정됩니다. 서연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도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다른 언론사는 이미 10여 개 사이트에 비슷한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SNS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은채 씨는 아나? 아직 모르실 겁니다. 알려주지 마. 내가 직접 말하겠네. 서연은 아기들 방으로 갔습니다. 은채가 새쌍둥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은채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은채 씨, 오늘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겠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은채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결이를 안고 있던 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한결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은채 씨, 진정해요. 어머님, 이건 거짓말이에요. 전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서연이 은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이미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다들 저를. 은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은채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 거예요.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진그룹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택 앞에도 취재진이 진을 쳤습니다. 서연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12명의 이사가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틀 만에 15%가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만약 그 여성이 정말 이은채 씨는 진심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도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이사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숙모님, 제고하셔야 합니다. 이 여성과의 관계를 재검토하시는 게. 도겸.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이 기사를 흘린 거지. 도겸이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회사를 걱정하는. 거짓말하지 마. 내 수법을 내가 모를 것 같아? 이사회실이 긴장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치했습니다. 숙모님, 증거가 있습니까? 곧 찾을 거야. 그때까지 저는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겸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은채가 외출했다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은채 씨,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맞습니까? 돈이 목적이었습니까? 새쌍둥이는 정말 민준 씨 아이가 맞습니까? 은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경호원들이 달려와 은채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은채는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119. 빨리. 병원으로 실려간 은채. 서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입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은채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은 집에서 서윤 언니가 돌보고 있어요. 걱정 마요. 저 때문에 어머님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머님이 이런 고생을. 은채 씨,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내 가족이에요.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한 소리를 진료한 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심실 중격 결손증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언제? 최대한 빨리. 늦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소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작고 약한 아기. 그 아이가 심장병을. 수술비는 3억 원 정도입니다. 당장 준비해. 알겠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빛나던 서울의 야경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한소리 병 얘기 들었어. 언니, 괜찮아. 수술하면 나을 거야.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해야 해. 내가 무너지면 은채도 아이들도 무너져. 하지만 언니, 난 할 수 있어. 넌 30년간 혼자 버텨왔잖아.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 서윤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서연은 아기들 방에 갔습니다. 새쌍둥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소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소라, 할머니가 지켜줄게. 무슨 일 있어도. 서연은 한소리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도겸이 준비한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소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새벽 3시 서연은 119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은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한소리, 한소라. 서연은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아기 방에는 응급 구조대원들이 있었고 한소리는 창백한 얼굴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심장 부정맥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구급차에 올라탄 서연과 은채. 한결이와 한별이는 서윤 언니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사이렌이 새벽 거리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3억 원입니다. 당장 하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회장님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박 실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도연 전무가 횡령 혐의로 회장님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겸이 이렇게까지. 제 개인 계좌로 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할게요. 서윤 언니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국 서윤의 돈으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지금? 네. 도연 전무가 회장님 회의만을 상정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겸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한 소리가 수술대에 오르는 이 순간을 회장님 이사회에 가셔야 합니다. 안 돼요. 한 소리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어머님은 가세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세요. 회사를 잃으면 한 소리도 지킬 수 없어요. 은채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한 소리를 부탁해요. 한진그룹 본사 이사회실. 12명의 이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도겸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서연 회장의 최근 행보를 보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여성과 아이들을 받아들여 회사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대외 이미지는 실추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손주가 수술대에 올라가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는 회장님의 해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투표하시죠. 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8대 4. 해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서연 회장의 해임을 결정합니다. 순간 서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자리를 잃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한 이사님. 도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이사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박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 나 이제 회장이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소리는 아직 수술 중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병원 복도. 서연은 벤치에 앉아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시간째였습니다. 은채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말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서연과 은채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한 소리는 이제 괜찮을 겁니다. 두 여자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소리를 보러 갔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링거와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한소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어머님, 회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해임되었어요. 죄송해요. 제 때문에. 아니에요. 도겸이 계획한 거예요. 서연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 씨, 고백할 게 있어요. 네? 10년 전 당신 아버지 사고를 제가 은폐했어요. 보상금도 줄였고요. 은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민준 씨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가족에게. 어머님. 은채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전 용서했어요. 증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민준 씨가 가르쳐 준 거예요. 두 여자는 복도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민준아.
잘하고 있어요, 엄마. 은채와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아, 엄마는 모든 걸 잃었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잖아요. 사랑을.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꿈에서 깬 서연.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게. 사흘 후 한솔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이 빨랐습니다. 작지만 강한 아기였습니다. 서연은 한솔이를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 싸우겠다고. 그날 오후 서윤 언니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방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 낡은 카메라였습니다. 민준이 쓰던 것. 카메라 안에 메모리 카드가 있었어. 서연은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들. 도겸이 비자금을 받는 사진.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진. 민준을 미행하는 차량 사진. 이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동영상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없겠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겸 삼촌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증거는 이 카메라에 있어요. 엄마를 지켜주세요. 민준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채와 아이들을 부탁드려요. 엄마 사랑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끝낼게.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언니,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드디어 싸우려고? 네. 도겸을 끝낼 거예요. 일주일 후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도겸이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도 참석했습니다. 대주주로서의 권리였습니다. 대회의실은 수백 명의 주주로 가득했습니다. 도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진그룹의 미래를 위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은채와 새쌍둥이도 함께였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서연 전 회장입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이미, 저는 여전히 대주주입니다.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도겸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 민준이 남긴 증거입니다. 도겸의 횡령, 배임 그리고 서연은 민준 사고 당일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민준을 미행한 차량. 등록번호는 도겸 명의입니다. 청중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겸은 민준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도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다. 조작이야. 조작이라고요? 서연은 민준의 마지막 영상을 틀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이 울먹였습니다. 감동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도겸은 회사를 망치고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은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서연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은채입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제 아버지가 한진건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서연 회장님의 잘못도 있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은채는 한 소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한서연 회장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변했습니다. 차가운 경영자에서 따뜻한 할머니로. 저는 이분을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도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한도겸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겸이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아니, 내가 후회할 거야.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복귀안.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90% 찬성. 서연은 다시 한진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진그룹 본사 앞.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민준 재단 설립 5주년 기념식. 서연은 64시 되었습니다. 백발이 더 많아졌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 아들 민준을 기리며 만든 재단이 5년이 되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습니다. 민준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옆에는 은채가 서 있었습니다. 31살이 된 그녀는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8살이 된 새쌍둥이. 한결이는 호기심 많은 소년으로 한별이는 수줍지만 똑똑한 소녀로 한솔이는 작지만 용감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가족은 민준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빠. 한결이가 묘비 앞에 그림을 놓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 아빠, 우리 할머니 최고예요. 맨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시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세요. 한별이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한솔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도 될 거예요. 서연은 새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남긴 선물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엄마가 약속 지켰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 은채가 서연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응.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이 묘역을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가족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 한결, 한별, 한솔. 그리고 하늘의 민준까지. 이제 가자. 집에. 5명은 손을 잡고 묘역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걷고 있었으니까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밝게 빛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행복하세요.